I always traded firmly believing that everything's already priced into the market because I'm classic technical analysis. There are people that are very skilled at trading around news events. So I think that it's important that you specialize and know what you're doing and don't try and mix it all up at once, you know. Absolutely. If it works for you looking for the technical patterns, stick to that. 압도적인 매매 실력으로 월스트리트를 넘어 우리나라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해외 트레이더는 5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누적 수익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40년 넘게 월가 정상급 자리를 지켜온 살아있는 전설 린다 브랜포드 라슈케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피아노를 연습했고 대학에서는 음악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익힌 규율과 반복 훈련, 전체적인 흐름과 리듬을 읽는 감각은 훗날 차트를 분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음악과 트레이딩에는 모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해야 하며 음악의 박자처럼 매매의 진입 역시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녀 역시 경력 초반 큰 손실을 입어 투자금과 그동안의 수익을 모두 잃고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반복되는 가격 패턴을 연구하고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 결과 승률 80%에 가까운 기록을 남겼고 30년 가까운 운영 기간 동안 연간 기준으로 단 한 차례도 손실을 기록하지 않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여성 트레이더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매매에 대한 몰입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매매를 이어갔고 아이를 낳은 지 불과 몇 시간 뒤에도 만기가 다가온 선물 포지션을 직접 관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록을 세운 그녀의 매매 방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뉴스나 기업의 내재가치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차트에 나타난 가격의 움직임만 보고 매매합니다. 시장의 모든 정보는 결국 가격에 반영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차트 안에는 매매에 필요한 정보가 이미 모두 들어있다는 것이 그녀가 평생 지켜온 철학입니다. 스캘핑 같은 초단타부터 중장기 매매까지 폭넓게 다루지만 추세가 있는 시장에서는 반드시 그 방향으로만 매매합니다. 반대로 추세가 없는 구간은 별도의 기준으로 구분에 대응합니다. 추세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진입하고 그 흐름이 끝나는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그녀가 40년 넘게 지켜온 핵심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추세의 시작점인지 아니면 잠시 나타난 가격의 흔들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린다 라슈케는 MACD를 비롯한 여러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했지만 추세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기준부터 실제 진입 타점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차트 분석과 투자 고수들의 매매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실전 트레이딩 강의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린다 라슈케가 추세의 방향을 판단하고 실제 진입 타점을 찾는 과정을 차트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추세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20일 단순 이동 평균선입니다. 트레이딩 뷰 상단의 지표 메뉴를 누르고 영어로 SMA를 검색한 뒤 심플 무빙 에버리지 단순 이동 평균선을 차트에 추가합니다. 설정에서 기간을 1로 바꾸면 각 캔들의 종가를 그대로 이어놓은 선이 만들어집니다. 기간을 늘리면 설정한 숫자만큼의 캔들 종가를 평균 낸 선이 만들어집니다. 캔들만 보면 가격이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함께 보면 상승 흐름이 이어진 구간과 하락으로 바뀐 시점을 훨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기간은 매매 방식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 중 하나가 20입니다. 최근 캔들 20개의 종가를 평균 낸다는 뜻입니다. 일봉에서 캔들 20개는 거래일 기준으로 약 한 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최근 한 달의 평균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위를 향하면 상승 추세, 아래를 향하면 하락 추세로 봅니다. 여기에 현재 가격의 위치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위를 향하고 가격도 선 위에서 움직인다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라고 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벌어지면 다시 평균에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벌어진 간격이 줄어드는 과정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기간 조정입니다. 가격이 크게 내려오지 않고 일정 구간에 머무는 동안 아래에 있던 이동평균선이 천천히 따라 올라오면서 벌어진 간격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직접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내려오는 가격 조정입니다. 평균에서 멀어진 가격이 다시 평균 쪽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으로
평균 획이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눌림목을 찾을 때 확인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평균 획기는 추세장과 횡보장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활용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횡보장에서는 가격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다시 박스권 중심이나 평균 쪽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봅니다. 반면 추세장에서는 큰 방향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격이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받은 뒤 기존 추세로 다시 움직이는 자리를 찾습니다. 상승 추세를 예로 들면 20일 이동평균선은 계속 위를 향하고 있지만 가격은 조정 과정에서 선 근처까지 내려오거나 그 아래로 잠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동평균선의 상승 기울기가 유지되고 있다면 아직 큰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상승 추세 안에서 나타난 가격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다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반등한다면 조정이 마무리되고 기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추세가 유지된 상태에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이동평균선 쪽으로 돌아오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은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로 적용합니다. 먼저 2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를 향하는지 확인한 뒤 가격이 선과 멀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구간을 기다립니다.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로 잠시 올라가더라도 선의 기울기가 계속 아래를 향한다면 큰 하락 흐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다시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은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잠시 넘었는지가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기존 방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캔들을 지우고 이동평균선만 보더라도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세 구간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횡보 구간도 자주 나타납니다. 횡보장에서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짧은 간격으로 위아래를 반복하며 바뀝니다.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매매를 적용하면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손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횡보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2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트에서 기울기가 전환된 지점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캔들 15개, 다음은 16개, 그 다음은 11개, 마지막은 4개 만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모두 캔들 20개가 지나가기 전에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하나의 방향이 20개의 캔들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계속 바뀐다면 횡보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지표 탭을 다시 클릭해서 단순 이동평균선을 하나 더 추가하고 기간을 7로 설정합니다. 7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기 흐름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횡보를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은 7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간격입니다. 두 선이 한 방향으로 벌어지지 못하고 캔들 20개 이내에서 계속 교차한다면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차트에서도 두 이동평균선이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교차하고 있으며 가장 길게 유지된 구간도 캔들 16개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추세장이 아니라 횡보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방향으로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7일선과 21선의 교차 간격으로 횡보장을 구분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차트를 더 진행시켜보면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두 이동평균선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해 교차하는 횡보 구간과 두 선이 한 방향으로 벌어지며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 하나의 방향만 확인하는 것보다 7일선과 21선의 교차 간격을 함께 보면 횡보 구간을 더 구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횡보장을 구분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횡보장에서는 눌림목 매매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가격이 박스권이 위쪽이나 아래쪽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캔들 패턴을 통해 짧은 반전 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횡보장은 방향이 자주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캔들 하나만 보고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반전 신호가 나타난 뒤 다음 캔들에서도 매수세나 매도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던 중 밑꼬리가 긴 캔들이 나타납니다. 캔들이 만들어지는 초반에는 가격이 크게 밀렸지만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가 다시 위쪽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가격이 계속 내려오던 상황에서 긴 밑꼬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 하락을 받아내는 매수세가 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긴 밑꼬리 하나만으로는 반전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다음 캔들에서 매수세가 실제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캔들에서는 앞선 음봉의 몸통을 감싸는 상승 장악형이 만들어집니다. 긴 밑꼬리를 통해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고 이어진 상승 장악형을 통해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까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상승 장악형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직전 저점 아래에 두고
목표가는 저항선 안쪽에 손절폭이 2배인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이 목표가에 도달하면 포지션을 전량 정리합니다. 이처럼 횡보장에서는 박스권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나타나는 캔들 패턴을 이용해 짧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횡보장 안에서 계속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이 끝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순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수익 실현한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캔들이 몸통까지 앞서 형성된 박스권 고점을 넘어선 채 마감하였습니다. 박스권 횡보가 유지되려면 가격이 기존 저점과 고점 사이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격이 박스권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는 기존 횡보가 끝나고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부터는 횡보장 안에서 짧은 반전을 노리는 매매를 멈추고 새롭게 시작된 추세에 올라탈 진입 타점을 찾아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추세의 진입 타점을 찾을 때 린다 라시케가 활용한 지표가 ADX입니다. 트레이딩뷰 상단의 지표 탭에서 ADX를 검색한 뒤 ADX-NDI 지표를 추가합니다. ADX는 평균 방향성 지수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추세 지표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직접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한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녹색 선은 상승 방향성을 나타내는 플러스 방향성 지수이고 빨간색 선은 하락 방향성을 나타내는 마이너스 방향성 지수입니다. 두 선 가운데 초록색 선이 위에 있으면 상승 방향의 힘이 우세하고 빨간색 선이 위에 있으면 하락 방향의 힘이 우세하다고 판단합니다. ADX는 이 두 방향성 지수의 차이를 바탕으로 현재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추세의 힘이 강해지면 ADX는 올라가고 방향성이 약해지면 내려갑니다. ADX가 상승한다고 해서 가격까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방향은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의 위치로 판단하고 추세의 강도는 ADX의 움직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추세의 강도만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남색 ADX 선만 남기고 나머지 선은 지우겠습니다. 긴 상승 추세 구간에서 ADX의 움직임을 보면 추세 초반에는 지표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가격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서 추세의 힘도 함께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후 가격은 계속 상승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지만 ADX의 고점은 반대로 점점 낮아집니다. 가격은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추세의 강도는 이전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가격과 지표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마지막 고점에 도달할 무렵에는 ADX도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되고 20일 이동평균선이 기울기도 아래로 바뀝니다. 이때 ADX가 다시 상승한다면 새롭게 시작된 하락 추세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눌림목과 ADX의 움직임을 함께 비교하면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지점과 ADX가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지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눌림목에서는 ADX가 바닥에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조정의 끝이자 기존 추세가 다시 시작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ADX는 추세가 강해지는 구간과 약해지는 구간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만 린다 라시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진입 타점을 찾는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하나일 차트에서 이 매매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경우의 매수 사례와 매도 사례까지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상태에서 가격이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ADX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더 진행시켜보면 ADX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장대 양봉이 나타납니다. 이 양봉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손절선은 직전 저점 아래에 둡니다. 청산은 상승 중이던 가격이 7일 이동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하락 이탈하면 단기 상승 흐름이 약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수익이든 손실이든 관계없이 포지션을 전량 정리합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노란색 7일 이동평균선 위에 머물고 있는 동안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캔들이 7일 이동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하락 돌파하는 순간에 전량 익절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우상향하는 동안에는 같은 조건으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간에서도 ADX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한 뒤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7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합니다. 이때는 더 큰 상승을 기다리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후 다시 ADX가 상승 전환하는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가격이 7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시점에 수익을 확정합니다. 이처럼 같은 기준으로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조건에 맞춰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더라도 손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승 추세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다이버전스도 함께 나타납니다.
가격은 이전 고점을 넘어 계속 높아지지만 ADX의 고점은 반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을 밀어올리는 추세의 힘은 이전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다이버전스만으로 곧바로 추세 종료를 확정하지 않고 2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과 7일 이동평균선 이탈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신 것처럼 모든 신호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결과가 아니라 같은 기준을 일괄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도는 같은 원리를 반대로 적용합니다. 먼저 2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상태에서 가격이 반등하는 동안 ADX가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찾습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ADX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장대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이 음봉의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고 손절선은 반등 과정에서 형성된 직전 고점 위에 둡니다. 이후 캔들이 7일 이동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상승 돌파하면 하락 흐름이 약해진 것으로 보고 포지션을 전량 정리합니다. 이렇게 직접 차트를 확인하며 매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매일 차트를 보기 어렵거나 더 편리한 운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입부터 청산까지 24시간 자동으로 운영되는 자동 매매봇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동평균선과 ADX의 조합은 린다 라시케가 추세의 방향과 진입 시점을 판단하는 데 활용한 핵심 원리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으로 추세 방향을 확인하고 ADX의 상승 전환으로 타점을 찾는 이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린다 라시케의 매매 승률인 80%에 가까운 높은 승률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매매법은 기준이 명확한 대신 매번 현재 추세를 확인하고 ADX의 미세한 상승 전환을 직접 포착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차트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진입 조건을 실시간으로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린다 라시케의 매매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건에 맞는 자리에서 진입 신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린다 타점 커스텀 지표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표를 적용하면 7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 추세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추세의 힘이 다시 살아나는 지점을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직접 매매할 때는 ADX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뒤 진입하게 됩니다. 반면 린다 타점 지표는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미세한 기울기 변화까지 수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신호를 표시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청산 지점이 같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은 더 넓어집니다. 다음 눌림 구간에서도 같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눈으로 확인한 매수 타점보다 지표가 한 발 앞선 자리에서 신호를 표시했습니다. 이처럼 눌림목이 나타날 때마다 진입 시점을 조금씩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같은 종목의 동일한 구간에서 7일 이동평균선 이탈인 청산 지점은 그대로 두고 진입 시점에 따른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 매매법으로 진입했을 때 수익률은 약 66%였지만 린다 타점의 신호를 기준으로 진입하면 약 91%까지 높아졌습니다. 다음 상승 구간과 이어지는 눌림목에서도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상승 추세 마지막 구간에서 짧게 손절로 끝났던 구간도 지표 신호를 기준으로 보면 진입 가격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작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일봉을 활용한 중장기 매매뿐 아니라 5분봉과 같은 짧은 시간대의 스캘핑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종목인 비트코인 5분봉 차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일봉을 기준으로 기간 7과 20의 이동평균선을 7일선과 21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 단위를 바꾸더라도 설정값 7과 20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5분봉에서는 최근 7개와 20개의 5분봉 캔들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시간 단위만 달라질 뿐 이동평균선으로 추세와 횡보를 판단하는 원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상에는 매수와 매도 신호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지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UT봇이 있습니다. 차트에 적용하면 아래에는 초록색 매수 신호, 위에는 빨간색 매도 신호가 반복해서 표시됩니다. 문제는 신호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실제 매매에서 판단이 어려워지고 잘못된 진입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차트 초반 상승 이후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 신호가 나온 직후 가격은 하락합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하여 매도 진입가보다 높은 곳에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다시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지만 상승하다가 다시 매수 진입가보다 낮은 지점에서 매도 신호가 나와서 손절합니다. 이번에는 매도 신호 이후 두 캔들만인 10분 뒤 매수 신호와 함께 또 손절, 중간에 수익으로 이어지는 신호도 있겠지만 추세 이후 방향성이 없는 구간에서는 짧은 손절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같은 구간에 린다 타점 지표를 적용하고 방향성이 없는 구간을 걸러내는 필터와 신뢰도가 낮은 진입 신호를 줄이는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UT보 지표를 삭제하면 보시는 것처럼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던 불필요한 신호가 크게 줄어듭니다. 신호의 개수는 줄어들지만 추세가 형성되는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진입 타점이 표시됩니다. 이동평균선 기반의 횡보장 판별 기준과 ADX의 추세 강도 기준을 지표에 반영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타점이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외에도 20일 이동평균선과 ADX를 활용해 응용할 수 있는 전략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응용 전략과 오늘 소개한 린다 타점 지표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린다 타점 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댓글에 린다 타점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다음 고정 댓글이나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로 들어오셔서 원하는 지표명 항목에 동일하게 린다 타점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대로 지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